이제 그만 좀 와라. 여기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는 거 이젠 아니다 싶다. 아버지,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부모님 댁 와서 좀 쉬겠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문제? 네가 지금 우리 집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긴 해. 우리도 힘들어. 저희가 그렇게 귀찮게 해드렸나요? 저희 그냥 좀 쉬고만 가는 건데. 쉬고만 간다고? 네 엄마 아빠가 매번 청소하고 식비며 전기세며 다 감당하는 건 생각도 안 하냐?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68세 김창호입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다가 이제는 고향 시골로 내려와 아내와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산과 들이 넓게 펼쳐진 이곳에서 텃밭도 가꾸고 아내랑 수수하게 살며 여생을 보내는 게 제겐 더없이 행복입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라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컸죠. 우리 큰아들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며느리와 손주까지 둔 가정을 이뤘는데 매년 여름 휴가 때마다 아들네 가족이 우리 집에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도 컸어요. 아들 부부가 우리 집에서 편히 쉬면서 손주 얼굴도 보고 맛있는 거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아들네 방문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우리 집을 여름마다 공짜 숙소 삼아 한참 동안 머물면서 식비며 전기세며 생활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더군요. 작년 여름에 특히 심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랑 텃밭을 헤집고 다니며 온 집안을 어질러 놓고는 청소 한 번 안 하고 집안일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깔끔해서 좋네요. 라며 웃는 며느리의 모습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내가 피곤해 보여서 한 번쯤은 도와주라 라고 했더니 아들이 되려 짜증을 내며 부모님 댁이니까 좀 편히 있으면 안 되냐?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서운한 건 내가 아들네 집에 갈 때는 단 하루도 자고 가질 못한다는 점이에요. 한 번은 시내일로 아들 집 근처까지 갔다가 늦게 돼서 하룻밤 자고 싶다고 하니 며느리가 아버지, 여기서 주무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며 난처해 하더군요. 그때 속으로 내 집은 편하게 드나들면서 내겐 왜 이리 인색한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이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겠더군요. 오늘은 그렇게 제 집을 자기들 멋대로 공짜 별장 삼아 쓰면서도 당연한 듯 행동하는 아들 부부와의 갈등, 그리고 결국 참다 못해 복수까지 결심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도시에서 치열하게 일하면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내와 저는 돈 한 푼도 아껴가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죠. 고된 일이었지만 자식들이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다 보니 집과 직장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죠. 다행히도 아들 녀석들은 공부를 잘 따라주었고 특히 큰아들은 집안의 기둥처럼 묵묵하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결국엔 대학도 잘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고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까지 생기면서 제가 어느덧 할아버지가 된 걸 실감하게 됐죠. 이후로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자연스레 고향 강원도 원주로 내려왔습니다. 도시의 빽빽한 아파트 대신 탁 트인 시골에서 아내와 둘이 지내면서 작게 텃밭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 작물 나눠 먹으며 소박하게 사는 삶이 참 좋더군요. 아내랑 같이 고추며 감자며 심어 장아찌도 담고 시장에서만 보던 작은 작물들이 직접 수확한 걸로 밥상에 올라올 때마다 작은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이런 걸 몰랐는데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집은 단순히 집이 아닌 제게는 마음의 쉼터와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쉬지 못한 세월을 보상받는 느낌으로 하루하루가 소중하죠. 그래서 여름이나 명절에 아들 내외가 찾아오면 솔직히 마음은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서 손주랑 며느리까지 한 번에 모여 떠드는 걸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 가슴이 따뜻해져요. 처음엔 아들 부부가 우리 집에 머물면서 휴가를 보낸다는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장시간 운전해서 힘들게 온 아들 내외에게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고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과 공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부부가 우리 집을 찾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처음엔 명절이나 짧은 휴가 동안 며칠 머물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여름 한 달 내내 머물고 가는 일이 됐습니다. 처음엔 젊은 사람들 사느라 힘들겠지 하고 생각하며 생활비며 전기세며 아무 생각 없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부담이 커지더군요. 아들 내외가 머물다 가면 냉장고는 금세 텅 비고 식비며 전기세도 배로 들고요. 또 둘이 조용히 살던 집이 북적이면서 집안 청소며 관리할 일도 덩달아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 집에 오는 게 당연한 일로 변해버린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해가 거듭될수록 아들 부부는 우리 집에서 장기 숙박을 하면서 모든 생활비를 저희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번 여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나중엔 그런 말조차 빈말처럼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 나이에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느리나 아들이 청소나 설거지 같은 건 생각도 않고 제게 다 맡겨버리는 모습을 보며 그저 시골집이 아니라 공짜 별장쯤으로 여기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가장 속상한 건 제가 아들네 집에 갈 때는 하룻밤 묵기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도시에 볼 일이 있어 아들네 집에 늦게 도착해서 오늘 하루만 자고 가도 되겠냐? 라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버님, 여기서 주무시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나서서 챙겨줄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되려 불편한 듯한 눈치였습니다. 결국 그날 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내 집은 그렇게 편하게 드나들면서 자기네 집은 그렇지 않으니 서운하고 씁쓸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해를 이어오다 보니 지금은 아들 부부가 여름에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죠. 하지만 이번 여름도 어김없이 아들 부부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며 활짝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예전 같았으면 흐뭇했겠지만 이제는 속에서 알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밀려오더군요. 처음엔 반가운 마음에 아들네 부부를 기쁜 마음으로 맞아줬지만 몇 년째 반복되면서 이제는 아들 내외의 방문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긴 휴가를 우리 집에서 보내고 가면서 생활비며 전기세며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는 아들 부부를 보면서 어디까지나 저희를 봉으로 여기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아내와 저는 어지러운 집안을 뒤치다꺼리하며 그들을 맞아야 했습니다. 아들네는 텃밭이며 주방이며 여기저기 어질러 놓고는 자기들은 마치 주말 여행객이라도 된 듯 휴가를 즐기기만 했죠. 특히 이번 여름에는 아들 부부의 행동이 특히 도를 넘었습니다. 하루는 손주가 텃밭에서 놀다가 밭에 있는 작물들을 죄다 밟아놓고 갔는데 며느리가 이를 보고도 별말 없이 그냥 넘어가더군요. 저는 조심 좀 시키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아버님, 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더군요. 마치 그 정도쯤은 감수하라는 듯한 태도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 손으로 일구고 가꾼 텃밭이었는데 그 수고를 모르는 아들 내외가 저렇게까지 무신경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며느리는 특히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거지 더미를 정리하느라 부엌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데 며느리가 아버님은 깔끔하셔서 좋네요. 하며 웃더군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설거지를 다 맡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불만을 토로했더니 아들은 되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 저희 그냥 좀 쉬려고 오는 건데요.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라며 토라진 듯 말을 돌리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질 뻔했지만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이 자기들 소유라도 되는 양 당연하게 집안일을 떠넘기고 그저 편안히 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내가 겨우 청소 부탁이라도 해볼까 조심스럽게 말하자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 쉬러 온 건데 그런 건 좀 봐주세요. 라며 웃는 겁니다. 평소에 속상해도 꼭꼭 눌러 참던 아내가 그날은 못 참겠다며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 역시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군요. 몇 년간 이어진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정말 좀 와도 너무한다. 나이 먹고 둘이 조용히 살자는 집을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쓰면 되겠냐? 갑작스러운 제 말에 아들 부부는 순간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아버님, 저희는 여기 오면 쉴 수 있어서 좋은 건데 왜 그러세요? 하고 되묻더군요. 그런 며느리의 대꾸에 저는 순간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맞는지, 우리가 해준 수고와 배려를 한 번이라도 헤아린 적이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혀버렸죠. 제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고충이었는데 이들에게는 마치 작은 불편도 이해되지 않는 요구처럼 여겨졌나 봅니다. 그날 밤 아내와 잠자리에서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래도 자식들이니 한 번 더 참고 좋게 말해보는 게 어때요? 라며 다독였지만 저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번엔 단호하게 얘기해야 해. 우리가 숙소를 차려놓고 일꾼처럼 살라는 것도 아닌데 이제는 며칠이라도 여유롭게 살고 싶다. 저는 차가운 결심이 서더군요. 그날 밤 아내는 그런 제 결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가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품은 말을 다짐하면서 차갑게 말했죠. 앞으로 우리 집은 너희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다. 처음에는 아들이 멋쩍은 듯 웃으며 알았어요, 아버지. 다음엔 그냥 조심해서 올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에도 오겠다는 거냐? 매년 이렇게 남의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이야. 아들은 제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뭐 큰 잘못했습니까? 그냥 부모님 집에서 쉬고 싶어서 온 건데. 라고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꾸하더군요. 순간 그 말이 머릿속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여기 집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내 집에는 단 하루도 재워주지 않으면서 우리 집은 그저 무료 숙소쯤으로 생각하는 거야. 네 어머니와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건 생각도 안 하냐? 아들은 당황한 듯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 여긴 네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짜 별장이 아니야. 부모님을 좀 편히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너희 스스로 설 자리를 알아보는 게 맞지 않겠니? 그 순간 며느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아들도 멋쩍게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그제서야 심각함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부모님 힘들게 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후 아들 부부는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조용한 시간이 무척이나 평화로웠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소식이 뜸했지만 그 또한 저희에겐 뜻밖의 휴식이었죠. 그러다 몇 달 후 아들 내외가 미리 연락을 하고 집에 잠시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예전과는 다르게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와서 인사를 했죠. 그들의 표정은 한층 진지해졌고 한결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저희가 짧게 인사차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는 않을게요. 저희가 잘못했던 거 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앞으로는 저희도 부모님께 편히 기대기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아내는 생활비며 식비로 보태겠다며 챙겨온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빛에서 비로소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쓴소리를 듣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아들 부부는 이후로도 집에 찾아올 때마다 그동안의 무례를 사과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갈등을 마주하고 나서야 진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아끼고 이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일러줘야 진심이 전해진다는 걸요. 자식을 위해 평생 고생했어도 부모에게도 지킬 선은 분명히 있다는 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걸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부모 자식 간에도 어느 정도 거리와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내 집에 와서 편히 쉬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뻤지만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다 보니 오히려 저희의 공간과 노력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도 이제는 예전처럼 젊고 씩씩하지 않으니 단호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들 부부가 다소 불편함을 느꼈다 해도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저희의 공간과 시간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어줬지만 이제는 우리도 나이가 들었고 그에 맞는 쉼과 휴식이 절실하다는 걸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호하게 경계를 지키면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모로서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역할이란 걸 이번에 제대로 배웠습니다. 특히 저희 세대는 자식들에게 뭐든 내어주고 희생하는 게 부모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도 이제는 부모가 언제까지나 모든 걸 받아주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조금이라도 느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고 나니 저 역시 가슴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쌓아왔던 서운함이 풀리면서 저 자신을 위한 여유와 평온도 생겨났고 아내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 부부도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겠죠. 이제는 예전처럼 언제든지 와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 집을 찾아올 때도 한결 조심스럽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자식이나 가족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참기보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한참을 꾹꾹 참아왔지만 결국은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단호함이 필요한 순간도 있더군요. 자식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듯이 우리 부모도 자식에게 때론 솔직한 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어 마음을 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연을 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서로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우리 부부의 평온을 지키면서 자식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